따라하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귀화민접 심사 완전 정복 책은 귀화 신청을 하면 출입국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책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책과 똑같은 순서로 만들어 드렸으며 읽기 문장 한 문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편의 문제들은 모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빨간 글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리고 문제와 답이 있는 부분과 문제만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만 있는 부분과 답이 있는 부분은 번호가 똑같으니 공부할 때 확인하면서 공부하세요. 이 영상은 따라하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귀화면접 심사 완전 정복의 문제들을 책의 순서대로 읽어주는 영상입니다. 문제들을 얼마나 잘 맞추시는지 확인하면서 공부하세요. 답을 못하는 문제는 책에서의 번호와 똑같으니 찾아서 확인하면서 공부하세요. 번호를 보시면 101입니다. 앞에 1은 1편을 말을 하고요. 뒤에 1은 번호를 말합니다. 101은 1편이 첫 번째 문제라는 말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군왕검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곰과 호랑이로 유명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신화는 무엇입니까?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은 무엇을 먹고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세워진 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고구려에서 북진정책 등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시킨 임금은 누구입니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무슨 정책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시켰습니까? 광개토 대왕이 북진정책 등을 통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귀화면접 심사 우리TV와 함께하며 무조건 합격합니다.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더 많은 정보는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오프라인 수강자는 한국다문화이민행정협회 사무실에서 강의를 합니다. 대림역 근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1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합니다. 온라인 수강자도 모집합니다. 온라인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무 장소에서나 수강 가능합니다. 강의에서는 요즘 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알려드리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로 구성된 영상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수강하신 분들은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한족 분들 등 모두 합격을 하였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면서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해상무역이 발전한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화랑도라는 청소년 조직을 기반으로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신라는 어떤 청소년 조직을 기반으로 삼국을 통일하였습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에 있어서 통일이 주역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대조영이 세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고구려를 잇는 발해가 세워지고 신라가 후 백제와 후 고구려로 분열된 때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고구려를 잇는 발해를 세워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간 왕은 누구입니까?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거느리고 발해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당나라는 바다 동쪽에서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라는 뜻으로 발해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서 세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단군 신화는 어느 책에 실려 있습니까? 신라가 대동강 이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후고구려의 궁예를 물리치고 고려를 세운 후 분열된 민족을 재통일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거란에게 멸망한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나라를 만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외국 상인과 무역이 활발했던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무엇입니까?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세계를 놀라게 한 푸른 빛을 띠는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원나라에 갔다가
목화씨를 가져와 전국에 보급한 고려시대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려시대의 삼국사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려 말에 유교를 근본으로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을 건국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 주변에 성곽을 쌓고 동서남북에 사대문을 설치한 왕은 누구입니까? 태조 이성계가 설치한 사대문의 이름을 말해 보세요. 지금이 서울을 수도로 삼고 유교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의 통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조선이 도읍지였던 지금의 서울을 조선시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우리나라의 고유 글자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만든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글의 처음 이름 훈민정음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선시대의 과학기구로 비가 내린 양을 재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조선 세종 때 과학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몰시계인 자경루를 만든 인물은 누구입니까? 조선시대 물이 흐름을 이용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몰시계는 무엇입니까?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을 말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부녀자들이 긴 치마로 돌을 날라 석전을 벌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3만의 왜군이 공격해 왔으나 의병 곽재우 등이 합세하여 왜국을 물리친 싸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이끈 인물은 누구입니까? 임진왜란 때 한산도 앞바다에서 외선 60척을 침몰시킨 싸움은 무엇입니까? 임진왜란 때 한산도 대첩을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고종 때에 이르러 국호를 무엇이라고 바꾸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마지막 전쟁인 노량대첩에서 전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일본의 침략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시대의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던 장군은 누구입니까? 조선 후기의 대동여 지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진중에서 쓴 일기는 무엇입니까? 조선 후기에 김종호가 만든 한반도 지도는 무엇입니까? 조선 후기 실학자로 목민심서의 저자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늦게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6세기 무렵에서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으며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의 대표적 유물들을 말해 보세요.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으며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려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말해 보세요. 목화 재배에 성공하여 고려인들이 의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은 누구입니까? 1392년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의 대표적 유물들을 말해 보세요.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서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로서 고향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친 분은 누구입니까? 천원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학문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미리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5천원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영토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농사에 도움이 되었으며 한글을 만들어 수많은 백성이 그를 알게 한 왕은 누구입니까? 만원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의 어머니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조선 사회에서 뛰어난 글과 그림 솜씨를 보여주는 등 조선을 대표하는 여성은 누구입니까? 5만원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고종 때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밖에 달았던 북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전투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던 장군은 누구입니까? 100원짜리 동전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삼국 통일을 이룬 왕은 누구입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의 외국식 발음이 오늘날 코리아의 기원이 된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선사시대 돌무덤이 일종으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를 왜 한반도라고 부릅니까? 2012이 여기서부터는 2편입니다.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국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한반도를 이북 지역의 북한과 이남 지역의 대한민국으로 나누어 놓은 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국권을 회복한 날은 언제입니까?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반포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인데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 전까지 대한민국과 한 나라였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20세기에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35년이나 받았습니까? 북한군이 북위 38도 선에서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6.25 전쟁 중에 휴전을 한 군사 분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며 전 민족이 일어난 항일 독립 운동으로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은 무엇입니까? 3편입니다. 302 3편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따라하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귀화면접 심사 완전 정복 이 책은 출입국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책에 의하여 편집된 책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책에 음,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문제들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1919년 조국의 광복을 찾기 위해 어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잃었던 국권을 되찾은 날은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며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일어난 민족 항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어난 자주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들이 모금으로 일본에 진 나라 빚을 갚아 국권을 되찾고자 한 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본이 탄압해 한반도를 떠나 조국의 광복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정부를 만들어 일본과 싸우고자 1919년 중국 상하이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몇 년도에 일본이 탄압해 독립운동가들이 한반도를 떠나 조국 광복을 위한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세웠습니까? 1919년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919년 일본이 지배에 저항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1919년 일본이 부당한 점령을 세계인들에 알리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와 역량을 알리는 기회가 된 운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점령한 일본에 의해 강제로 군 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했던 한인 여성은 누구입니까? 3.1운동 직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당시 천안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이끌었던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독립군 장군으로 만주에서 활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일제강점기에 중국 할빈역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만주에서 활약하고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독립군 장군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 독립협회와 신민회, 흥사단 등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이 교육과 민족 정신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은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일본군이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자서전 백범일지를 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이끈 사람은 누구입니까? 19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생을 마친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3.1운동 당시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 중 안중근 의사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독립운동가 중 유관순 열사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독립운동가 중
김좌진 장군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독립운동가 중 김구 선생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이 자기 땅이라 하지만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곳은 어디입니까?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바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는 어디에 위치하여 있습니까?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은 무엇입니까?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야함을 규정한 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오편입니다. 501 5편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태극기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극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의미입니까? 태극기의 모서리에 있는 사괴는 무엇입니까?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고 대한민국 국가 문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꽃은 무엇입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고유 글자인 한글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글의 처음 이름은 무엇이며 무슨 뜻입니까?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 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줄 때 그 상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했습니까?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로 불리는 애국가의 작곡가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만세운동을 주도한 열사는 누구입니까? 1948년 7월 17일에 최초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는 뜻으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3일로 지정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국경일 외에 다른 기념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글자를 만들어 세상에 알린 것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하여 10월 9일로 지정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이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은 누가 제정하였습니까? 한국군이 위엄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가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나무 심기를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미덕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정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북한군이 38도 선에서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부터는 7편입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으로 인한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의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6.25 전쟁 이후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단한 군사 분계선은 무엇입니까?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됨으로써 한반도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설정된 군사 분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현충일은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현충일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뜻으로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합니까? 남북 분단으로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가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내에 위치한 영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한국 전쟁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한국 전쟁은 언제 휴전 협정을 하였습니까? 한국 전쟁 당시 남한을 지원한 국가와 북한을 지원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한국 전쟁과 관련된 것을 말해 보세요.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나라에 전투 병력 지원을 해준 나라를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나라에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남북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해 보세요. 남북한이 통일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통일의 방식을 말해 보세요. 구편입니다. 국가 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근본 법규의 총체로 우리나라 최고의 법규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권자는 누구입니까? 헌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5가지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이 생활 능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무슨 원리입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서의 의견이 차이와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여 국민이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체, 거주 이전, 종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하여야 자-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헌법에 명시된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외국의 침략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영토 보존을 위한 병력에 임해야 하는 것은 무슨 의무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4대 의무 중 하나로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국가에 일정한 금액을 내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이 성실하게 일하여 사회와 국가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된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4대 보험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려울 때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병원비 등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공공부조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저소득계층에게 국가가 의료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 제도는 무엇입니까?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4대 의무는 무엇입니까? 헌법에 있는 국민이 의무이자 권리인 것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거권은 몇 세부터 있습니까? 외국인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역 주민이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은 누구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6개 광역시를 말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8도를 말해 보세요. 국무총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국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정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 주며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법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행정부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행정부처를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의 발생, 예방 등 사무를 수행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국가 간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서는 무엇입니까?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는 무엇입니까? 통일,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는 무엇입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징집, 소집 등 국민이 병력 의무 이행과 관련한 국가의 병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민 참여 제도 중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불필요한 조례는 없앨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주민 참여 제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주민 참여 제도 중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명칭을 말해 보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5년마다 국민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방행정기관과 이를 감독하는 지방의회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지역 주민이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시도청의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 방역, 의정과 약정 따위의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극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따위의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1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말해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말해 보세요.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의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정치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주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무슨 민주주의라고 합니까?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무슨 민주주의라고 합니까?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보세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시하며 단속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 투표 기간 동안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국 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나 정부에 전달하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의 선거 등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만 투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이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한 선거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후보자들에게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이 있는 정보, 영화나 음악을 불법적으로 내려받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돈을 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계약서는 무엇입니까? 차용증에는 어떤 것을 기록해야 합니까?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누가 더 잘못했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 구제를 해주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무엇입니까? 혼인신고는 어디에 합니까? 출생신고는 어디에 합니까?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대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당사자가 계약 목적물을 매매할 것을 합의하고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계약해서 전세나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협의이혼 확인은 어디서 받습니까? 법원이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송이 제기되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세 또는 전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이사 온 사실을 주민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사망하면 구청, 군청,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한 사람의 유산 중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최고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 등 국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폭행을 가한 사람이나 절도죄의 경우 어느 법의 제재를 받습니까? 재산권과 계약, 손해배상, 혼인, 유언, 상속 등 개인 간의 재산 관계나 가족 생활 등은 무슨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본인 명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무슨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일반 쓰레기는 어떻게 버립니까? 여기서부터는 13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버립니까? 재활용품은 어떻게 버립니까? 못 쓰게 된 가구나 전자제품처럼 부피가 큰 쓰레기는 어떻게 버립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켜야 할 기초 생활 질서에 대해 말해 보세요. 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해 보세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하철이나 버스 예절은 무엇입니까? 공원에서 지켜야 할 기초 생활 질서에 대해 말해 보세요.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원에 놀러 갔다가 생긴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쓰레기를 종류별로 모아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지 않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이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플라스틱, 캔,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말해 보세요. 유리병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말해 보세요.
박물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말해 보세요. 시내 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14편입니다. 시외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동 시간이 비교적 일정하며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교통카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시내 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외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동 시간이 비교적 일정하며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교통카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이동 중에 교통수단을 몇 번 변경하더라도 전체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도록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들이 질환을 치료하려면 무슨 과로 가야 합니까? 임신 및 출산과 여성의 생식기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려면 무슨 과로 가야 합니까? 연령, 성별,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 검진 및 치료 등 포괄적인 의료 제공을 하는 과는 무슨 과입니까? 눈과 눈이 신경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려면 무슨 과로 가야 합니까?
귀, 코, 목 등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려면 무슨 과로 가야 합니까? 치아 교정, 보철, 스케일링, 치아 신경 치료를 하려면 무슨 과로 가야 합니까? 지역 주민이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으로 예방접종이나 각종 질병, 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일반 병원보다 진료비가 싼 곳은 어디입니까? 병원에서 의사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은 무엇입니까?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각종 연고제, 지사제 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맡아주거나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 빌려주기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한국 돈과 외국 돈을 서로 바꿔주기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대학 등록금 등도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식품, 의류, 생활용품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모여 있고 대체로 물건값이 싼 편인 곳은 어디입니까? 주로 과자, 야채, 고기, 음료 등 식료품 위주로 판매하며 집 근처에 있어서 가깝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의류, 식품, 가전, 화장품, 보석 등 상품이 종류가 다양하며 시설과 서비스가 좋고 품질이 좋으나 가격이 비싼 편인 곳은 어디입니까? 백화점처럼 식품, 의류, 가전,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며 가격은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중간 정도인 곳은 어디입니까? 텔레비전에서 상품 광고를 보고 즉시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의류, 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보험,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시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건을 구입한 후에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챙겨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건 구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경제적인 신용을 이용하여 현금 없이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예금의 종류에 대해 말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내가 남편이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내가 남편이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내가 남편이 누나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내가 남편이 여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남편이 아내의 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남편이 아내의 여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남편이 아내의 오빠를 어떻게 부릅니까? 남편이 아내의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상대방이 연령이 높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 또는 공적인 장소에서 사용하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상대방이 친구이거나 아랫사람 또는 어린이인 경우에 사용하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어린이집은 몇 세 어린이들이 다닙니까? 유치원은 몇 세의 어린이들이 다닙니까? 정부의 여러 바우처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는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임신 후 출산 때까지 조심히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이를 낳은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살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의무교육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몇 년입니까? 고등교육기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말해 보세요. 한국의 설날은 언제입니까? 설날 아침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집안이 윗사람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면서 하는 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배를 받은 윗사람이 자녀나 손주 등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하고 아이들에게 주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설날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설날에 많이 하는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명절 중 음력 8월 15일은 무슨 명절입니까?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추석에 하는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기로 서약하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축하의 마음으로 전해주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첫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잔치 때 여러 물건을 상위에 올려놓고 아이가 골라 잡은 물건으로 아이의 미래를 예상해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로 새해에 많이 나누는 말로 남이 잘 되기를 기원하며 서로 나누는 좋은 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어나서 60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 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어나서 70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 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아가신 분이 장례식에 오는 손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상을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돌아가신 분이 문상을 갈 때 위로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민이 건강과 복지, 공공시설이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신고 등 여러 가지 민원 업무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기나 폭행, 강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불이 났을 때, 누군가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국내 또는 국외로 편지나 소포를 보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체국에서 또 어떤 업무가 가능합니까? 서적이나 시청각 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여 지역 주민이 학습이나 교양, 평생교육에 도움을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매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치르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초, 중 등 교육은 몇 년입니까? 대학교와 대학원,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는 무슨 교육에 속합니까? 종합예술로서 북정단에 맞추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노래로 지행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장르인 판소리에서 북을 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 자연, 유산을 세계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일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는 15편입니다. 춤과 같은 율동적인 동작으로 발로 차거나 걸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전통 무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줄 위에서 노래, 춤, 고개를 하며 재미있게 얘기하는 전통 예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훈련된 매를 이용하여 사냥하는 것을 말하며 북부 지방에서 전래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자들로 구성되어 떠돌아다니면서 공연하고 시민들이 즐기던 대표적인 놀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북치는 사람이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 연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밤에 수십 명의 마을 처녀들이 손을 맞잡고 원을 만들어 돌며 노래하는 민속놀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묘제례란 어디에서 행하는 제사 의식입니까? 정묘제례가 치러지는 동안 연주되는 음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처형의 가면을 쓰고 새해를 맞으며 악귀를 몰아내고 왕실의 평화를 기원하며 추는 추모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음력 5월 5일 강릉에서 산길이 안전, 풍작과 풍어, 집안의 태평 등을 기원하여 열리는 향토 제례 의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야금 등의 반주가 따르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으로 조선 사회의 지식층에서 애창되면서 발전된 것으로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판소리, 민요와 구분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말해보세요. 역사서나 문서, 책 등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선 500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의 허준이 완성한 의학서적은 무엇입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군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만 대장경이라고도 하는 고려 대장경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조선 세종이 공포한 한국의 문자로 사람의 발음 기관을 형상화해 만들어진 매우 과학적인 문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금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날마다 쓴 일기를 모아놓은 책으로 임금의 하루 일과를 장소와 시간대로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속 활자로 찍어낸 현존하는 최초의 책으로 이름난 승려들이 말씀이나 표지 등에서 뽑은 내용을 수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왕실의 중요한 행사와 나라의 건축 사업 등을 그림과 글로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임금의 언동과 정사를 기록한 책으로 국정 운영에 참고할 목적으로 쓴 일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에 대해 말해보세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세계자연유산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 지역의 특징, 문화재 유산, 관광 명소를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경기 지역의 특징, 문화재 유산, 관광 명소를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강원도 지역의 특징, 문화재 유산, 관광 명소를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충청 지역의 특징, 문화재 유산, 관광 명소를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경상 지역의 특징, 문화재 유산, 관광 명소를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전라 지역의 특징, 문화재 유산, 관광 명소를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제주 지역의 특징, 문화재 유산, 관광 명소를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각 지역의 특징은 자기가 사는 지역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서울 지역의 축제에 대해 말해 보세요. 축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역의 부분만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